바다도 없습니다. 소라남도 없죠. 하지만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고동치는 심장, 체코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사이에 자리한 이 인구 1100만 명의 나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중세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체코가 본연의 미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곳의 여성들은 세계적인 절세미인이라 불리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78,000 평방킬로미터라는 비교적 좁은 면적 덕분에 체코 공화국, 특히 수도는 탐험하기 쉽습니다. 수도는 활기찬 도시 프라하입니다. 나라의 북쪽 내륙에 위치한 프라하는 체코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많은 내륙 도시들처럼 이곳은 블타바 강을 따라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430km 길이의 강은 강 중에서는 드물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체코 사람들은 이 강 주변에 멋진 수도를 건설했으며 도시를 조감도로 내려다보면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삶은 주로 강이 동쪽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인 구시가지 지어, 국립박물관, 상징적인 댄싱하우스가 모두 번화한 동쪽 강변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은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과 많은 현지인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하는 프라하1, 프라하2, 프라하5와 같은 다양한 구역으로 나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단 몇 분 만에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타더라도 여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인파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차는 10분마다 도착하여 도시 전역을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체코의 지하철 시스템에는 검표용 개찰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구에 있는 기계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프라하의 교통비는 유럽 도시치고는 꽤 저렴합니다. 현지 통화는 체코 코르나이며 지하철 티켓 가격은 20코르나로 1유로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참고로 100 체코 코르나는 약 4유로입니다. 프라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저렴한 교통수단 중 하나는 트램 시스템입니다. 트램은 많은 유럽 국가 대중교통의 중심이며 프라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도시는 거의 모든 거리에 광범위한 트램 선로가 있어 사람들이 강 양쪽을 가로지르거나 도시 내 짧은 거리를 편안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지점이든 트램이 지나가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광범위한 트램 네트워크로 인해 도시 전체의 가공 전선이 많이 보이지만 이는 현대적이고 미적으로 보기 좋게 설계되었습니다. 트램은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며 우선권을 가집니다. 체코에서 운전할 때는 트램 경로를 방해하지 않고 항상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램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체코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반영합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체코어로 슬로바키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최근 교육 통계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은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약 90%가 중등 교육을 마쳤으며 인구의 99%가 문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수준 면에서 체코를 전 세계 상위권 국가에 올려놓습니다. 프라하에 잘 보존된 건축물은 이 도시가 세계대전 중 큰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석구석에서 풍부한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만날 수 있으며 도시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세련된 주민들이 이를 보완합니다. 체코인들은 일반적으로 켈트족, 게르만족, 남슬라브족 등 다양한 조상을 반영하여 밝은 피부와 밝은 색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된 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은 연합하여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1992년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모색했고 나라는 갈등 없이 평화롭게 분리되었습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체코 공화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에 유럽연합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는 서구 정치 및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체코 국기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국기는 폴란드 국기와 비슷하게 수평인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라브족과 모라비아를 상징하는 파란색 삼각형이 왼쪽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나중에 슬로바키아 독립 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깃발은 원래 계속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체코 공화국은
이를 국기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체코 공화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정 측면에서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유로를 체코 코로나로 환전하는 것은 많은 여행자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 제공하는 환율은 정상적인 환율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공항뿐만이 아닙니다. 프라하의 많은 환전소는 수수료가 없다고 눈에 띄게 광고하지만 좋지 않은 환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0유로는 약 2,500 체코 코로나와 같아야 하지만 이 환전소들은 2,000 또는 2,200 코로나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불리한 환율 때문에 약 12에서 15유로를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로넷과 같은 회사의 ATM을 사용하면 숨겨진 수수료와 비용으로 인해 좋지 않은 환율이 적용되어 잠재적으로 돈의 최대 20PRCL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로를 도입하는 대신 자체 통화를 유지하기로 한 체코의 결정은 방문객들이 ATM과 환전소 모두에서 불리한 환율을 통해 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전 문제와 더불어 체코를 포함한 유럽 국가의 날씨는 여름철에도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따뜻한 시기인 6월, 7월, 8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여전히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거나 추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고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현지인들이 여름에도 긴 소매 옷과 가벼운 재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많은 유럽인이 여름 휴가를 위해 그리스나 터키처럼 더 따뜻하고 날씨가 일정한 국가로 여행을 떠나 화창한 날씨와 높은 기온을 즐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에 고국에서 부족할 수 있는 일관된 따뜻함과 햇빛을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의 최저 월소득은 약 19,000 체코 코로나로 약 750유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체코의 평균 총 월급은 최대 4만 체코 코로나 약 600유로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소득세는 15PRCN에서 23PRCN 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도 세후 월 수령액은 2,000에서 3,000유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코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입이 반드시 호화로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프라하의 아파트 임대료를 보면 여러 명과 플랫을 공유할 경우 월 임대료는 약 8,000 체코 코로나로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40제곱미터 이상의 방 1에서 2개짜리 아파트를 빌리려면 월 약 25,000 체코 코로나, 즉 1,000유로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프라하가 다른 많은 유럽 대도시들에 비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파트를 렌트하는 비용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라하에서의 생활이 특별히 저렴하지 않으며 많은 거주자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체코 사람들은 표정과 외양상으로는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금방 인사를 건네고 사진 촬영에 응해주며 미소를 지어줍니다. 놀라운 세부 사항은 25세 미만의 많은 사람이 문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체코 젊은이들이 종종 파격적인 외모를 수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3명 중 1명꼴로 문신을 한 사람을 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는 국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체코는 개인의 선택이 크게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도박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원하는 대로 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끌 정도로 특이한 옷차림을 한 개인을 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체코 공화국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세계와 유럽 모두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 중 91화소 이하 CNT가 자신을 무신론자로 규정하며 이는 에스토니아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를 넘어서는 비율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40% 이하 CN가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율에는 종교적 신념을 밝히지 않거나 종교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30% 이하 CN가 포함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나 가톨릭교도입니다. 많은 이들은 체코인들의 높은 무신론 비율과 종교적 신념의 부재가 공산주의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이후 알바니아와 같은 다른 공산주의 지배 국가의 지도자들도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체코 사람들은 점점 더 종교와 멀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분리는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많은 체코인이 종교적 영향에서 크게 분리된 생활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대를 거쳐 지속되어
종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 가치로 체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으로 파리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체코 공화국은 헝가리와 함께 유럽에서 성인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1,05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1PRCN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전 세계 성인 영화 산업의 약 13PRCL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 공화국은 헝가리와 함께 유럽의 성인 콘텐츠 제작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수도 프라하를 걷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인 영화계의 유명 스타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사교 서클 내에 누군가가 배우, 제작자 또는 카메라맨으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이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성인 영화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로 선택했는지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지만 많은 체코 여성이 기꺼이 이 산업에 진출하여 이런 방식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체코 스타들은 유럽 내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른 활발한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이 현상을 주로 빠르고 쉬운 돈을 쫓는 탓으로 돌립니다. 체코 여성들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강요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성인 영화 산업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라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은 체코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남습니다. 이 덜 알려진 측면 외에도 이 나라에 대한 다른 전형적인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 사람들은 축구나 농구에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세르비아나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농구에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농구는 폭넓은 인기를 누리지만 축구는 덜 선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아이스하키의 열렬한 지지자인 체코 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코 남자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은 세계 최강팀 중 하나로 꼽히며 야로미르 야그르 야로미어 제그르와 같이 국제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성공한 많은 선수가 체코 출신입니다. 9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체코 아이스하키 리그는 14개의 프로팀이 참여하며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성인 영화 스타와 아이스하키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 손상은 5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흔합니다. 체코의 화학자가 콘택트 렌즈를 발명하여 안경 쓰기를 선호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유전 법칙의 핵심 인물인 요한 그레고어 멘델 요한 그레고르 멘델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유전학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당신은 또한 실제로 보헤미안이었던 즉 체코인이었던 프란츠 카프카에게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 애호가들과 열성적인 독자들은 아마도 그의 인용구와 철학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카프카는 사회 문제, 사회적 소화,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로봇이라는 단어는 체코에서 처음 사용되어 세계적인 어휘가 되었습니다. 한 체코 작가가 연극에서 인간이 피하고 싶어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혼 없는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 로봇이라는 용어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코 공화국, 특히 프라하를 방문한다면 이 매력적인 나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좁은 거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보행자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림 같은 지구인 말러스트라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거리는 길이가 약 10m이고 너비가 1m 미만이며 가장 좁은 지점은 단 48cm에 불과합니다. 이 여외적으로 좁은 공간을 지나가려면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갈 공간밖에 없으므로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이 거리는 본질적으로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역할을 하며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발하고 매혹적인 거리는 프라하만의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더해줘 방문객들에게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힙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는 프라하가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지구의 본거지라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역사적인 지구는 흥미로운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멸종된 인종을 위한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를 해치지 않고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나치가 전쟁 중에 이 지역이나 프라하의 어떤 부분도 침입하거나 폭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전설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방문객들을 과거로 데려가는 보존된 역사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체코 문화와 요리 선호도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버섯에 대한 국민적 열정입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체코의 가정들은 매년 자연에서 총 약 8kg의 버섯을 채집합니다. 국립공원, 숲, 녹지에서 사람들이 채집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버섯을 찾고 있는 것일 겁니다. 체코에서 버섯은 가난한 자의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산과 숲으로 나가 거의 모든 식사, 특히 수프와 스튜에 버섯을 넣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양한 소식통은 이곳을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10대 목적지 중 하나로 꼽합니다. 프라하에서 경찰의 존재는 미미합니다. 경찰관들은 취객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에 경찰관이 타고 있지 않은 순찰차도 있습니다. 더욱이 체코 공화국은 멋진 건축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 상태, 현대적인 외관, 그리고 낮은 쓰레기 수준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아무리 많은 골목길을 탐험해도 큰 쓰레기 더미를 마주치는 일은 드뭅니다. 주요 관광지로서 프라하는 모든 거리, 공원, 수많은 박물관 주변 지역이 세심하게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지자체 노동자들이 거리 청소를 책임지며 상점 주인들은 이른 아침에 가게 앞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깨끗한 거리는 진정으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자동차들로 보완될 자격이 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는 스코다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또 다른 체코 회사인 어바스트 안티바이러스 어베스트 앤티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체코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돋보입니다. 스코다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서 운영되지만 뚜렷한 체코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코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프라하 거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입니다. 스코다의 눈에 띄는 모델 중 하나는 코디악이라는 SUV로 프라하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브랜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주민은 고급 차량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차는 2020년 이후 모델이며 상당수가 스코다나 다른 독일 브랜드입니다. 체코에 주목할 만한 현대적 디자인 중 하나는 댄싱 하우스입니다. 이 상징적인 건물은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체코 공화국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지어진 댄싱 하우스는 두 개의 주요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사진 기둥으로 지지되는 유리 타워이고 다른 하나는 강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물결 모양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은 마치 건물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움직임에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내부에서 방문객들은 카페와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가볼 만한 다른 중요한 장소로는 구시가지 광장, 프라하성, 카를교, 그리고 구시가지 지역에 위치한 천문시계가 있습니다. 천문시계는 매시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매혹적인 쇼를 선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계를 만든 장인은 그의 놀라운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시계를 탐내자 체코 왕은 장인이 다른 시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장인은 시계를 고장된 후 시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시계는 50년 동안 수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매시간 프라하 중심부에서 종이 울리고 의식이 거행됩니다. 또한 중앙 광장에서 지루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고 즐거움을 찾는 개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스스로를 즐겁게 할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프라하의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은 수많은 조각상이 있는 카를교입니다. 이 다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 성을 연결하며 1741년까지 빌타바 강을 건너는 유일한 지점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모든 다리는 카를교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원래의 조각상들이 훼손되기 시작하자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다리 위에는 복제품들이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문시계의 복잡한 조각들도 수년간 비바람에 의한 마모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제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보는 모든 역사적 상징물이 원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정교하게 제작된 복제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체코인을 제외한 가장 큰 관광객층은 상당수의 아시아 및 아랍 관광객을 포함합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도시의 명소를 탐험하는 아랍, 한국 또는 일본 방문객 그룹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 일하러 오는 많은 개인은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 출신으로 도시의 다양하고 활기찬 노동력에 기여합니다. 프라하에서 꼭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장소는
레논벽 레닌월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벽으로 널리 간주됩니다. 1980년 비틀즈의 전설적인 멤버 존 레논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기리는 그래피티와 시가 벽을 장식하며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이 상징적인 벽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체코 공화국은 유럽에서 맥주 소비량이 상위 우위 안에 드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체코에서 물보다 저렴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맥주일 것입니다. 거의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맥주를 제공하며 가격은 알코올 도수와 단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변 카페에서 단 1유로의 저렴한 가격으로 체코 맥주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코 공화국, 특히 프라하는 방문하기 가장 좋은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21세기에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대화에 개방적이며 단정합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이든 자신의 요구 사항과 예산에 맞는 옵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의 끝을 맺습니다. 안녕히 계세요.